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요 정치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짚어보는 한판 열전의 박재홍입니다. 네, 이상민입니다. 지난주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의 편이 조회수 35만 회를 기록하면서 이번 주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한판 승부 본방송보다 네. 한판 열전이 더 인기가 많아가지고 네네네네. 아주 그 효자 네. 그 코너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보석 같은 게스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석 같은 게스트 소개해 주세요. 제가 이분을 소개할 줄은 몰랐습니다. 청년 정치의 대부, 예. 순천밖에 모르는 순천 바보. 난 이준석계가 아니다. 나는 천하람계다라고 당당히 말한 분입니다. 예. 덩치가 저랑 비슷하신데 최근에 이분 벨소리를 제가 매출을 올릴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벨소리, 네. 벨소리. 아이고 네. 바로 천하람 변호사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성대모사 좀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은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예. 아이고 이거 하기 전에 아이고. 제가 아이고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많이 하죠. 아이고.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네. 예. 요즘 근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제가 요새는 이제 그 순천 활동에 좀 전념하느라고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방송을 좀 서울 방송 가능한 좀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한판 열전 정도 되니까 이제 네. 나온 건데 제한적으로 하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야. 뭐 그렇게까지 그런 건 아닌데. 예. 근데 이거 제가 걱정인 게 네네네. 이거 약간 정치 인생 마감하는 사람들 나오는 아니야,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마감하지 않아. 모르시고 내가 나오셨나요? 여기 보니까 약간 라인업이 보니까 네. 무슨 이재호. 정치 인생 마무리하면서 네네네네. 나오는 느낌이더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보니까. 이재호 고문도 예. 여전히 상임 고문 네. 가장 어린 최연소 상임 고문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박지원 전 원장도 내년 예. 총선 출마 계획 있으신 분이고. 명확합니다. 그렇긴 하네요. 저희가 인터뷰해본 결과 아. 내년 총선 출마 의사 있으세요? 맞죠. 장담해서 나올 생각이신 것 같은데. 장담합니다. 전당대회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끝낼 수 없어요. 네, 우리 저 천하람 약간 너무 불안해가지고 아니야, 이재호, 아니야. 박지원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야. 이현주 전 예. 의원도 총선 생각 있습니다. 내년에. 그렇죠. 생각은 예. 있으신 거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자, 그래서 우리 또 천하람 국민의 순천갑 네. 당협위원장 오늘 귀한 자리 여러 스케줄을 취소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천하람 위원장 인생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 첫 번째, 대구 청년의 현실 정치 입문기입니다. 이 지역구는 네. 이제 순천이잖아요. 예. 야, 근데 이제 호남에서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출생은 대구인 거예요, 그러면? 네, 맞아요. 대구에서. 네. 어렸을 때 바로 대구에 태어나서 초중고를 대구에서?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대구에 살다가 가족이 부산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예. 네, 부산에서도 몇 년 살았죠. 그럼 대구와 부산 두 개 다 걸칠 수 있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당대회 때는 이제 약간 여기저기 팔아먹기 되게 좋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잘 안 되는 게 대구에 가가지고 대구의 아들입니다 이러면 이제 다 네네네. 야 너 순천 사람이잖아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단기가. 아무튼 대구 부산 모두 다 연고가 있긴 하다. 그렇군요. 네. 예, 지금 메리 워크스님이 네. 하람아 차기 대선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야 이거 뭐 한판 열전 나왔다고 하람아 차기 빨리 대선 가자. 은퇴를 시키려고 이거 보니까 빨리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저 근데 놀랍게도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위원장께서 네. 목사님 아들이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예.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갑자기 신앙심이 돋으셔가지고 목회를 결단하셨구나. 목회를 가셨어요. 어머니 원하지 않으시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아버님이. 가세가 엄청 기울었어요. CBS라서 이거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괜찮아. 그래가지고 원래는 서점을 하셨는데. 네. 원래 서점. 네, 대구에 서점을 하셨는데 네. 서점이 잘 됐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목회자의 길로 가셔가지고 아하. 그러니까 서점 하시다가 성경을 읽으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신앙서 왜 그러시는지. 읽으셔가지고. 주님의 종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신학교로 오, 가셔가지고 아하. 좀 뒤늦게 그렇군요. 목사님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서점 하셔가지고 그 책을 잘 보셨나봐 우리 천하람 위원장께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뭐 공부도 곧잘 하고 뭐 뻔한 깨알잖아.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구 네. 1등? 네, 대구 1등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2등? 뭐 하버드를 갔겠죠. 그런 건 아니었고. 그래요. 뭐 아무튼 근데 이제
아버지 서점보다도 이모가 만화방을 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인기가 아주 좋았죠. 왜냐하면 친구들한테 이제 봐서는 데려왔구나. 그렇죠. 봐서는 안 되는 것들도 제공해주고 알겠어요. 미리부터 이렇게 안 되는 거. 밤에 보는 거 그렇죠. 이런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좀 제공해주고 하다 보니까. CBS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춘기 때 뭐 반항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반항. 예. 반항은 이제 뭐 그렇게 많이는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뭐 이제 학교를 좀 안 가거나 땡땡이를 조금 치거나 아니면은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였던가 머리를 되게 기르는 걸 좋아했었어요. 야. 그래서 머리 기른 거. 두발 검사를 안 당하려고 제가 학교를 되게 늦게 갔어요. 그거 어떻게 안 당해요, 근데?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늦게 보통 등교길에 이렇게 부장님이 학생부장님 선생님들 하시잖아요. 선도부랑 같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등교 시간 끝나고 담 넘어가지고 들어가고 이러는 식으로 많이 좀 도망 다니고 했었는데, 네, 그랬죠. 그 과거에 그래서 관종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어느 정도 관종이었습니까? 우리? 이제 그러니까 약간 관종이었죠. 약간 네, 관종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친구들이 이제 보면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좋아하는 이제 약간 재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저였어요. 그래서 네, 어릴 때부터 막 이제 나대고 좀 관종이고 좀 그런 스타일이었죠. 네. 그래서 머리 기르셨다고 했는데 그 화면을 저희가 한번 준비했어요. 우리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야 저게 지금 요즘 그래서 살이 많이 빠지셔가지고 약간 싱크로율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천하람이냐 했을 때 락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중학교 때 저러고 다녔던 건 아니고요. 한국 중학생이 저러고 다닐 수가 없죠. 그렇죠. 중학생이 저러면 정말 심각한 약간 거. 그 일본 영화 크로우 주제로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대학교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락 스피릿 이렇게 있을 때. 그렇군요. 제가 그리고 실제로 드럼도 좀 치고 그랬는데 드럼.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안 꺼리게 되는 게 왜요? 이게 이제 우리 당의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드럼 치시고 막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이런 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겹치네. 약간. 네, 너무 겹쳐가지고 약간 좀 별로 얘기를 좀 잘 좀 안 하게 꺼리게 되더라고요. 여기 다른 사진도 있어요. 저거 보세요. 지금 바닷가에서 헤매고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저거? 저거는 그냥 왜 저러고 있습니까? 참 저거는 약간 바닷가에서 젊을 때 폼 잡고 찍은 사진이구나. 약간 서태지 느낌인가요? 그러네요. 약간 딱 2004년 요럴 때 유행하던 느낌. 비니 쓰고 이제 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저 때 상태와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서 팝콘님이 혹시 위원장님 한약을 잘못 드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진 언제예요? 요런 것도 귀엽네요. 저기 거는 아마 성시경 씨 아니에요? 2006년 7년 저것도 뭐 비슷할 때. 그런 저 때가 대학생 때 대학생 때.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귀엽다고요? 1865님도 멋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유그림님이 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천하람 위원장이 이제 법대를 갔어요. 고려대학교 법학과. 네네. 그러니까 법조인의 꿈을 키우셨던 거예요? 그래도? 네, 그랬던 거고 제가 이제 저러고 다녔을 때 한창 머리 기르고. 네, 한창 저러고 다녔을 때. 그러니까 신림동이랑 거의 거리가 멀어 그러는데. 네, 그래서 제 엘리베이터에서 저희 학교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러셨어요. 여기 뭐 친구 만나러 왔냐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제가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네, 설마 제가 법대 학생입니다 그랬더니 막 세월이 많이 변했구만 약간 그런 얘기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학생이 우리 고대 법대에 오는구나 이러면서 또 네. 고대 법대 교수님 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젊을 때는 좀 저러고 다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아무튼 제가 이제 지금도 돌이켜 보면은 중학교 때부터 약간 머리 기르고 저런 걸 좋아하면서 좀 자유로운 삶을 좀 이렇게 원하지 않았나. 아버님 목사님의 목회에 갇혀서? 아니 뭐 갇힌 것까지 아니고 왜 이렇게 갑자기 드라마를 만들려고 그래요? 조회수 욕심 너무 내시네 지금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서 제가 약간 요즘도 보면 좀 보수 정치인으로서도 좀 자유라는 가치를 좀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럼 아버님의 목사지만 본인 종교는 불교다? 아니 그런 것까지 아니고요. 왜 그러세요? 아니, 진짜 역경을 지금 만들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가족 간에 불화를 만드시려고 그러네. 하여튼 큰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좀 자유를 좀 읽고 자유. 바라셨고. 맞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천하람 어린이가 나중에 이제 고대법대 가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렇죠. 변호사가 돼서
또 우리 대한민국 로펌 중에 가장 크다는 김앤장 변호사가 되는데 이 김앤장이 또 40 본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성적이 좋았나 보네. 제가 사실은 사법시험을 본 건 아니고 네. 그 로스쿨이 생기자마자 제가 로스쿨을 갔어요. 로스쿨 그래서 일기? 일기. 고대 그러니까 법학전문대학원 1기고 예. 자꾸 이런 거 자기 자랑을 좀 하게 되는데 괜찮아요. 김앤장에 채용될 때까지는 아마 1, 2등 정도 수준이었을 겁니다. 고대 로스쿨에서 네, 고대 로스쿨에서. 수석.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석인지는 아직 저도 모르겠어요. 졸업할 때는 아니, 수석이 제대로 아니었어요. 해주세요. 왜냐면 이 썸네일 제목으로 바뀌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수석이었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나가기 때문에. 졸업할 때는 수석이 아니었어요. 졸업할 때 한 3등. 네. 뭐 몇 등, 아니, 한 6등 안에는 들었어요. 이게 5등 안에. 이게 최우등이다. 때문에. 아하. 근데 이제 김앤장에서 이제 한 2학년 때 채용 확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뒤에는 놀았죠. 그러니까 로펌에서 이제 1학년, 2학년 성적을 주로 보고 채용을 네, 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제 성적이 되게 좋으셨다라는. 그리고 네. 이제 굳이 제 자랑을 또 조금 더 얹자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많이 계속해 앉아주세요. 보세요. 예. 그 제가 이제 그때 병력을 마치지 않은 때였어요. 네네. 군대 안 이제 갔다. 끝나고 나서 법무관 3년을 가야 되는 시기였는데 네. 법무관도 안 갔다 온 사람에게 채용을 제안한 게 거의 역사상 처음이었다. 오. 김앤장에서. 네, 아. 뭐 그랬구나. 약간의 자랑을 했지만 되게 오래 기다리게 했는데 가서 네. 금방 좀 있다가 나왔어요. 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원래 좀 김앤장 스타일이 아니에요. 약간 좀 자유롭게 사는 스타일이고 이러다 김앤장 보니까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진짜 좀 이렇게 층층시하고 워낙 예. 높으신 분들도 많고 예. 저는 약간 제가 책임지고 무슨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천안함 법률사무소를 열었으면 열었지. 아하. 제가 왜 갈 김앤장 때부터 소식을- 그러니까 예. 저는 로스쿨에 들어갈 때부터 자기소개서에 아하. 저는 그냥 제 사무실 열어가지고 소소하게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썼던 그런 사람이에요. 네, 뼛속부터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 이분은. 아싸. 뼛속부터 제3지대의 피가 흘러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그러다가 네. 이제 이분이 정치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네. 왜 정치를 하게 되셨어요? 사실은 제가 예전 아주 어릴 때부터 정치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어. 어릴 때부터 관종이었고 약간 그 꿈이 뭡니까 하면 대통령입니다 하는 그 재수없는 어린이였는데 그래서 실제로 변호사가 된 것도 좀 정치하기 좋은 직업이라서 사실은 선택한 면도 그렇죠. 아하. 이제 선거에 떨어져도 그렇죠. 저희 이제 백수가 되지는 않으니까. 먹고 살 수 네. 있는 어떤 그렇죠. 대안이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좀 보고 있다가 네. 원래는 이제 사실은 김남국 의원처럼 충분히 재산적인 이런 걸 형성해놓고 아하. 코인을 좀 하고. 네, 뭐 좀 이렇게 인생 이모작 느낌으로 좀 이렇게 가족들 다 부양해놓고 네. 뛰어들려고 했는데 네.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시작하게 됐어요. 아하. 누가 우리 천안함을 정치로 빨리 밀어버렸습니다. 네. 사실은 인물을 꼽자면 두 명인데 두 명입니다. 조국과 이준석입니다. 조국과 조국, 이준석이요. 이준석. 네, 이게 좀 이상한 게 뭐냐면은 예. 조국 사태가 터지고 나가지고 그때 약간 여의도에서는 별로 시끄럽지 않았는데 그 연동형 비례제랑 겹쳐가지고 창당이 약간 움직임들이 많았어요. 여기저기. 아하. 그거에서 제일 열심히 했던 게 조정훈 그 시대전환. 시대전환. 의원이었고 예. 지금은 이제 약간 입에 담기 좀 어려운 약간 그 조성은 거기 있잖아요. 예, 고발 사주. 이렇게 불안해하시죠? 약간 좀 아무튼 네네네. 거기를 포함해서 뭐 김재섭 도봉갑 위원장을 포함해서 예. 수많은 사람들이 약간 창당 중 움직임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래서 저도 원래 정치에 관심 많고 네. 그때도 막 대한변협 뭐 법제이사를 했을 때였나 끝냈을 때였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그런 거 제가 나대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콜이 왔어요. 어디서 콜이 왔어요? 국민의힘에서?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네. 예. 그 창당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 젊은 사람 네. 중에서 네, 프로젝트 2040이라는 그런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아. 거기서 이제 저한테 와서 좀 같이 해보자. 아.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그냥 그 중에 한 명으로 참여했는데 예. 제가 워낙 나대는 성격이니까 아.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거기서 약간 이렇게 세상이 돼 있었군요. 약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좀 빨리 어떻게 보면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나대다 보니까. 네. 이준석은 또 뭐예요? 이준석은 제가 그 인생 이모작보다 빨리 시작해야겠다 생각한 게 예. 이거 하니까 느는구나. 정치가? 정치. 네. 해야 되겠다. 아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처음 나왔을 때 저 되게 무시했었거든요. 아. 저 뭐야 저 막 해가지고 무슨 아. 막 앵그리버드 들고 막 박근혜 비대위원장 옆에 막 해가지고 네네. 저 너드는 뭐야 막 너드. 이랬는데 야 자리 없다고 함부로 말하네요, 그죠? 그럼 너드. 지금 순천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건방져요. 근데 이제 그 이렇게 그 성장하는 거를 보니까 네. 확실히 이게 정치라는 것도
이거 진짜 전문 분야다. 아하. 이게 바깥에서 보기만 하는 거랑 실제로 뛰어들어가지고 하는 거랑 완전 다르구나. 네. 그러니까 그때는 심지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전이었는데도 예. 뭐 방송하는 거나 코멘트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서 이거 나도 뭔가 정치를 그냥 약간 인생 마무리할 때쯤에 배지 한번 폼으로 달고 끝낼 게 아니라 인생을 걸고 할 거면은 좀 빨리 해가지고 전문성 키워야겠다. 어차피 대통령 할 거 빨리 도전을 뭐 시작하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보면서 이거는 진짜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빨리 하게 됐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었잖아요. 젊은 보수. 그쵸. 네. 네. 그 단체를 설립하셨는데 그 김재섭 위원장도 하나 있었거든요. 음. 네. 근데 이제 통합과 함께 사그라들었어요. 그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 김재섭 위원장은 진짜 창당 준비를 열심히 했고 그래요? 거의 마무리 단계였고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창당 움직임을 거의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당을 만든 것도 아니고 네. 예. 시작하자마자 그때 미래통합당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네. 굉장히 쉽게 홀라당 간 느낌이에요. 김대섭 위원장이. 그러니까 제가 아, 본인이. 김재섭 위원장은 진짜 제대로 했고 아하. 저는 약간 시작하려고 하는데 와서 홀라당 되게 쉽게. 그러니까 그래서 주류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네. 빨리 홀라당 팔아먹고 미래통합당 가야지 이런 나쁜 의도로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천하람, 김재섭 그리고 입에 담기 어려운 조성은 이렇게 조성은. 셋이서 같이 이렇게 창당 준비하던 사람들 해가지고 같이 입당을 하게 됐죠. 입당을 했어요. 네. 딱 입당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천하람과는 빼놓을 수 없는 단어 순천이라는 단어와 결합을 합니다. 원래 대구에서 태어나셨고 부산에서도 이제 자랐는데 네. 왜 순천인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 제가 이제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정치 예. 신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영입한 게 그때 이제 정병국 의원이 제일 주도적으로 네네네. 하셨는데 정병국 의원실에서 출마하고 싶은 곳들을 한번 일단 다 적어보자. 조금이라도 연고가 있는 데를 다 써봐라. 해가지고 정병국 의원이 네, 써보래요. 정병국 의원님이라 해서 쫙 정리를 했어요. 처음에 제가 태어난 게 대구 중남구, 부산에 살았던 부산 영도 막 이렇게 쫙 정리를 했는데 네가 출마할 만한 데가 없다. 그러니까 다 너무 텃밭이고 너 같은 정치 신인한테 이런 줄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살고 있었던 게 인천 연수였나 그랬어요. 네. 직접까지 살았던 건데 아무튼 저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천 연수도 안 될 건데 일단 인천 연수를 써놓고 비슷한 어떤 경기도권 신도시 정도로 가는 게 너랑 맞지 않겠느냐. 약간 전문직이고 이러니까 젊고 젊고 이러니까 3040 많은 데 위주로 한번 우리가 가보자. 공천관리위원회랑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했었어요 공관이랑. 예. 그래서 몇 군데 제가 하면 괜찮을 만한 데들을 주셨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네. 해볼 만한 데들도 좀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약간 의왕과천 같은 데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의왕과천. 경기도. 예. 거기가 이제 이소영 의원이 그렇죠. 민주당에서 공천을 이미 받은 네네네. 곳이었고 약간 김앤장 매치처럼 해보면 어떻겠냐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들도 그러네요. 있고 이랬는데 뭐 그러다가 저도 제가 원래 약간 이상한 사람이니까 네.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창당 움직임 같이 하고 뭐 이런 어떤 이상한 네. 사람들 중에 예. 호남을 한번 가면 어떻겠냐. 호남. 저는 뭐 미친 소리. 괜찮아요. 굉장히 네. 불리한 소리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왜냐면 말도 안 제가 되는 소리였다. 고향이 호남이면 모르겠는데 네. 이거 뭐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다가 저도 이상한 사람이고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 좀 하다 보니까 예. 아니 그런 거는 이미 많이 했던 거고 아하. 고향에 간 거는 많이 했던 거잖아요. 네. 이정현 의원님도 했고 김부겸 의원님도 했고 네. 한번 해보자 까짓 거 그래가지고 저도 당에다가 이제 얘기를 조금 하기 시작했고 이정현 의원님이랑 본격적으로 상의를 하기 시작했죠. 아하. 호남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도움은 많이 받았습니까? 실제로? 이정현 의원에게. 예. 일단 제일 중요한 도움은 네. 순천에 가게 된 거는 거의 99% 이정현 의원님 덕분이죠.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는 처음에는 광주를 가려고 그랬어요. 광주. 그러니까 아, 원래 왜? 이제 호남을 공격하면 대구 출신이 광주로 간다. 이것도 약간 그러니까 소문이에요. 이게 약간 달빛 동맹 약간 이런 동맹. 느낌으로 네. 해가지고 더 선명하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순천은 애초에 선택지에 없었던 게 순천이 나빠서가 아니라 제2의 이정현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약간 좀 풍채도 비슷하시네 생각해 보니까. 뭐 약간 뭐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뭘 몰라 모르겠네. 거리둡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예. 그래서 괜찮아요. 제 입장에서는 예. 이왕 하는 거면 더 선명한 도전을 하고 싶다 그러네. 이런 게 있었는데 음. 그때 이정현 의원님을 만나가지고 네.
설득을 당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순천 오기를 정말 잘했죠. 잘했다. 네. 순천 오기 뭐가 좋아요? 이게 영호남의 차이도 있는데요. 예. 네. 광역시에서만 살아본 사람은 모르는 정서가 있습니다. 순천에. 이거는 그 진짜 지역 사회고 한 예. 달이 건너면 다 알고 네. 이게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도농복합. 이게 순천이 전남에서 제일 큰 도시거든요. 예. 여수보다 인구도 더 많고. 네. 근데 조금만 읍면으로 나가면 진짜 그 농촌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영남과 호남의 차이나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네. 그것보다는 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제 또래의 정치인들 중에 정말 농촌에서 정치를 그 감성을 배우는 네. 정치인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거의 제가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저는 정말 크게 도움이 돼요. 네. 그래요. 내년 총선도 천하라면 순천갑. 그렇죠. 네. 근데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잠깐만 너무 뼈를 때리는 질문 아닙니까 이거? 방금 김병민 최고에 나가면서 뭐 공천은 받겠지. 진짜로. 네네. 요새 김병민 최고위원은 거의 뭐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 퍼포먼스 사실상. 원톱이기 때문에 네. 그쯤 되면 거의 뭐 내정됐다 봐요. 순천갑. 그럼.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저는 뭐 김병민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정치 인문학이 됐는지 순천이 왜 나의 사랑이 됐는지 듣고 있습니다. 자,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 두 번째.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 두 번째 이준석과 헤어질 결심입니다. 와우. 요새 일부러 예. 순천까지 와 있는데 뭘 또 벌써 헤어질 것입니다. 이 썸네일을 또 잡아야 되니까. 네, 썸네일 잡아야 되니까. 사냥꾼들이에요, 저기 PD 그럼요. 작가님들이. 다 이게 네네네. 약간 좀 이간질 하려고 지금.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2023년 2월 3일에 네. 이제 우리 천하람 위원장께서 예. 당 대표 나가겠다 딱 선언했을 때 네. 굉장히 신선했어요, 사실. 맞죠. 그때 사실은 이제 제 입으로 얘기하기부터 그렇지만은 이미 말하고 계십니다. 괜찮아요. 신선했죠. 신선했는데 네. 약간 바로 따라온 게 사실은 이준석 아바타 프레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다. 그거 지적하신 분이 대리 출마. 홍준표 시장께서 아주 강하게 지적하셨어요. 맞아요. 홍준표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홍 시장님. 내가 이뻐 하려고 해도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철부지 같은 정치인이 내가 평가할 가치가 없다. 그래도 TK의 고대 후배니까 그 순천석 고생하지 말고 대구로 오세요. 이준석 바람으로 뜬 무명 정치인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저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실제로 이게 실제로 그 사람은 이름이라도 언급해주면서 이제 까야 좀 덜. 그렇죠.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어가 없이 무명 정치인이라고 자꾸 하시니까. 대명사로. 저도 이름이 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당 대표 컷오프도 통과한 사람인데 지금 너무 그러시니까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출마하게 됐고 또 제가 뭐 국회의원 당선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홍준표 시장님 보시기에는 뭐 까마득한 후배겠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도 가져주시고 사랑도 주셨는데 그게 어찌 보면은 저는 정말 우리 당의 주류나 선배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새겨들어야 되는 민심의 회초리, 당심의 어떻게 보면 경고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무명 정치인인데 당원들에게서 한 15% 가까이 받고 중반 이후에는 민심에서는 거의 제가 1등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고 해도 그게 먹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 제가 어린 놈이 나대 이럴 게 아니고 우리가 뭐가 문제일까를 봐야 당원 되는데. 투표 100%가 아니었으면 천하람 위원장이 당대표 될 확률이 더 높았을 수도 있다. 여론조사 반영을 좀 많이 했으면. 제가 되기는 쉽지 않았을 수는 있겠지만은 훨씬 더 바람은 셌겠죠. 바람은 셌겠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늘 모든 선거가 그런 게 될 것 같아야지 돌풍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보여야 되는데 이번에는 정권 초에 또 당원 100%로 치르는 거다 보니까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 대표 아니냐라는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조금 흥행에 있어가지고 좀 뒤처진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홍준표 시장이 한번 거명해 주셨으니까 되게 그 뭐 기분 좋은 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때 실제로 그 영상 편지 한번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때 홍준표 시장님이 그거 이제 SNS 올리셨을 때 제가 어퍼컷을 했어요.
드디어 저를 이제 상장됐다. 네. 상장됐다. 됐구나 이제 하면서. 그래서 저도 너무 흥분해가지고 원래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너무 네. 또 세게 또 막 저도 까고 그랬어요. 홍준표 시장님. 아무튼 홍 시장님 보고 계시면은 저도 뭐 선거 때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선거의 열기 이런 거에 조금 흥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아이고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우리 천하람 위원장 함께 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전화했다 그랬잖아요. 저희랑 방송 인터뷰 할 때. 맞죠.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전화하면서 너 이거 나가면 용된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출마 전과 후 뭐가 달랐어요? 용됐습니까? 용까지는 아니고 이제 약간 뭐 이무기. 이무기. 네, 정말. 지렁이에서 이무기로. 지렁이는 좀 너무 심하지 죄송합니다. 않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그 전에도 한판 앵커님이 제일 심하셨어요. 내가 당대표 나오기 전에도 한판 승부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네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그게 이제 좀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름을. 인지도 상승.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도 사실 방송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얼굴이 낯이 이거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길거리 다니면 저 양반 많이 봤던 양반인데 이런 분들은 많았는데 네. 당대표 선거 나오고 나서는 확실히 이름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아하. 예. 제가 스스로 책임감을 좀 느끼는 게 이제는 제가 하는 말이나 뭐 메시지나 뭐 글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 기록에 어느 정도 남는 정치인이 사실 됐어요. 이거 중요하죠. 예전 같으면은 네. 그냥 이제 헛소리 좀 하고 해도 그냥 네. 넘어가면 관계자에 아무도 의하면 이렇게 남는 그렇죠. 아무도 사실 별로 크게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말들이었는데 네. 요새는 그래도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천하람이가 무슨 말 하나를 좀 유심히 보는 분들이 그래도 늘어난 것 같아가지고 방송 출연 많이 줄이실 예정이세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그게 이제 꼭 제가 막 이렇게 약간 스타병 걸려가지고 네, 병 걸리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는 뭐 아무 방송이나 안 나갑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이제 해보니까 네. 문제가 제가 요새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게 순천에 다니면은 제일 많이 듣는 게 정말 순천에 계셨네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서울 계시는 거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그 KBS 더 라이브나 네. 뭐 CBS 한판 승부 네. 그게 나오는데 한판 승부는 거의 뭐 전 국민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서울 방송에서 많이 보던 분들은 다 서울 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타격이 큰 게 네. 제가 순천이 고향이면 상관없어요. 아하. 실제 민주당에서 호남에 출마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그냥 서울 살다가 출마만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고향이니까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초중고 대학을 뭐 초중고를 거기서 초중고를 나왔다거나. 나오셨으니까. 아하.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향이 아니고 연고가 없는데 계속 서울에만 있다가 선거철에만 나와서 출마만 하네 이러면은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조금 서울 방송에서 약간 조금 이거를 노출을 줄이고 지역 방송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오프라인 전남 위주로 CBS. 좀 해야겠다. 전남 CBS 많이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제 방송 전남 CBS도 많이 가져가가지고 그래요? 예, 순천 그걸 와 뺏어갑니까? 있으니까 그걸 지금 순천에서 지금 제 방송 많이 가져왔어요. 지금 순천 KBS도 자기가 나가고 지금. 맞아. 지금 막 저희도 그 모시려고 하는데 네. 보면 막 지역 방송 인터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농담이고 예. 왜냐하면은 이준석 뼈가 대표는 있어요. 순천에서 네. 출마할 뿐이 아니니까 방송국에서 그만큼 섭외하기가 또 편한 면이 있는 거죠. 아하. 네, 또 재밌고 워낙. 그럼 네. 반대로 여긴 불편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뭘 또 말해 또 죄송합니다. 그 사람 죄송합니다. 홍준표 시장님이었으면 한마디 했습니다. 방자하다. 방자. 이상민 반성하세요. 그래. 고맙습니다. 무명의 성대모사 하는 사람이 말이야 그 방자하다. 이분도 요즘 많이 떠가지고 장난 아니에요. 네. 저희 중에 유일하게 아침마당 나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자존심 상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요새는 조금 지역 활동 위주로 네.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진알 텐데님도 아이고 자주 나와주십시오 말씀 주셨고 아이고. 아이엠 럭키님도 오늘 방송 텐션 대박이다 말씀 주셨는데 자 우리 또 천하람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그 또 최근 하신 말씀 중에 이준석과 선거를 한번 치러 보니까 네. 윤 대통령이 화날만 하더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개념의 서포터가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근데 일반적인 개념의 서포터로 접근하면은 이준석 대표를 잘 못 뽑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제가 선거 치르면서 네.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준석
대표를 2선으로 물러나라고 해라. 스포트라이트 다 뺏어간다. 그러니까 천하람이 안 보이고 이준석이 보인다. 뭐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안다. 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우리 정치권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후보가 스타고 나머지는 다 조연이어야 된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대선 치를 때도 보면은 사실상 거의 투톱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후보도 후보지만 이준석 대표도 사실 굉장히 뭐랄까 했죠.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오고 네. 인기도 많고 주목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게 전통적인 문법의 참모들이 봤으면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새로운 공식이니까. 네. 왜냐하면 저한테 그 정도 연락이 올 거였으면은 윤석열 당시 후보님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핵심 참모들은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게 이준석 자기 장사한다. 뭐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 스포트라이트가 결국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후보는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너무 의식하면은 오히려 그르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놔둬야 프리롤로 막 자기 그거를 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준석이랑 같이 그 선거를 치르는 그게 없어져요. 매력이.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천하람 위원장은 당 후보로서 충분히 품에 안고 같이 투톱으로 지냈다. 결국 나에게 약이 됐다. 그러니까 득도 있고 실도 있었겠지만은 모든 건 후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준석의 천하람이 가렸다. 저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저는 공감하는데 그거는 이준석보다 더 잘하지 못한 천하람의 책임인 거지. 이준석이랑 처음에 손 잡을 때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할까 되게 자기 어필 많이 하고 메시지 잘 내고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손 잡았습니까? 다 알겠죠. 다 알고 손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더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거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지 못한 후보의 잘못인 거지. 저는 이준석 대표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직 정치권에서 뭐 경력도 아직 짧고 정치적 서사도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메신저로서의 힘이 약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내 스피커 파워가 적으니까 이준석 대표 당신도 스피커 볼륨을 줄이시오. 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줄여지지도 않고. 줄여지지도 않아요.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 첫 인상이 어떠셨어요? 근데 그 한결같이 싸가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싸가지 없다는 게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고 이준석 대표의 태도 논란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굉장히 부풀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합니까 그러면? 인사는 저한테는 해요. 두 분이 누가 더 나이가 많으세요? 이 대표가 저보다 한 살 형인데. 형이에요. 저희도 저도 뭐 이렇게 서로 하는데. 여전히 대면대면 하시고 뭐 이게. 아니 원래 남자들이 다 그렇죠. 뭐. 그렇군요. 근데 이제 유권자에게는 굉장히 공손하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엄격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제가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 방송에서 별로 실수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상생활을 할 때랑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방송 나와서 막 가식적으로 하고 이런 것보다도 일상생활에서 하는 얘기가 TV에서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가니가 비슷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롱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랑 천하람 위원장 얘기를 하려면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몇 번 나간 적이 있잖아요. 가출. 네. 굳이 표현하면 가출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뭐 자맹 좋게 얘기하면 또 뭐 가방을 메고 이제 자맹을 했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또 만난 분이 우리 천하람 위원장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달라졌죠. 꼬였다. 그때 뭐 꼬였는지 잘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맹하고 톡이 왔어요. 톡이 와서 순천에 가도 되겠느냐. 메아이 순천? 메이 아이 고투 비짓 순천? 메아이 비짓 순천. 그랬더니 아무튼 Why not? 그래서 Why not?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준석 대표와 특별하게 친분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그냥 오며 가며 그냥 인사 정도 좀 하고. 대면대면한 사이였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고민될 때는 그냥 원칙대로 하자. 왜냐하면은 제가 당협위원장인데 어찌됐든 자맹을 하고 있지만 현역 당대표고. 그렇죠.
현역 당 대표가 당협위원장을 방문하겠다는데 네. 그걸 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당 대표를 내려놨거나 내가 현역 당 대표가 아니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고민될 때는 가능하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제로 그냥 원론대로 하자. 뭐 당 대표가 우리 지역 오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도 고민 짧게 하고 네. 오시라라고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자맹을 같이 하면서부터 그래도 사실 그때도 특별하게 막 친해졌다기보다는 네. 언론에 의해서 친해지게 됐죠. 아하. 그때 이제 YTN 같은 거에 예. 같이 이제 저녁 때 TV를 보고 있는데 네. 빨간색 통자막 있잖아요. YTN 네네네네. 그 통자막에 예. 이준석 절친 천하람 만나러 순천해. 둘 다 그거 보면서 절친은 아닌데. 서로 예. 저는 뭐 해명 자료 내야 되나 약간 처음 그런 순천 생각하다가. 내려왔을 때 이준석 당시 대표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그때 되게 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 약간 이제 조금 그 인적이 드문 사무실 같은 거를 구해야 되나 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내 사무실도 너무 오픈돼 있고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빵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빵집이요? 빵집에서 만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야 이거 해서 이제 빵집에 갔는데 그냥 빵을 먹고 있어요. 해맑은 표정으로. 야. 아무튼 예사 사람은 아니다. 예사 사람 아니다. 네. 아하. 편안하게 빵을 먹고 빵을 있었다. 먹고 그래도 예. 그때와의 인연으로 우리 천하람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이제 평생 함께 갈 정치적 동지가 된 거네요. 사실은 이제 평생 함께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약간 손느끼하고 있어. 그러니까 은근히 고민 많이 둬요.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차도남이야.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정치인 천하람으로서 예. 제 체급을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억지로 이준석 대표랑 선을 그을 필요는 없지만은 저는 되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계까지 갈 수 있게 제가 성장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되고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랑 이렇게 지지자 모임 같은 걸 신촌에서 했었는데 네. 신촌에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이제 거만하게 네. 빨리 천하람이 자기한테 반대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나에게 등을 꼭 꽂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반대할 만한 위치까지 가기나 해라 빨리.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이준석과 천하용인은 함께 하고 있네요. 천하용인.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 줌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건대는 저는 국민의힘의 평균이 천하용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하, 평균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평균 내지는 그러니까 주류라고 얘기하면 너무 뭐 세력 같지만 뭐 가능하다면 평균 내지는 주류가 천하용인 내지는 이준석 정도의 약간 개혁 성향이 있고 최소한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너무 헛소리다라는 거는 안 하는 그런 형태로 전체적인 환경을 좀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천하람이 낫냐 이준석이 낫냐 뭐 김용태가 낫냐 이렇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내년에 좋겠다. 천하용인의 과연 공천이 될 것이냐.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이거 있을 안 된다는 것이냐. 사람이 많거든요.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저희 방송 인터뷰할 때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다. 이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그 프로젝트에는 우리 천하람 위원장도 반드시 포함될 텐데 어떤 움직임을 혹시 그렇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의 허락을 득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천은 주겠지. 편안한 사이입니다만 일단은 김병민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는 또 별로 그렇게 뭐 원만한 사이가 또 아니기 때문에 원만하지 않아요. 네, 원만하지 않아. 저희도 그 방송 중에 늘 확인하고 있어요. 원만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 해결책은 있어요. 뭡니까? 안녕하세요. 그 금태섭이랑 같이 손잡고 우리 당에 오면 된다고 봐요. 제3지대라고 봐요. 제3지대. 이분의 콜은 없습니까? 실제로 이것도 약간 여기서 와서 또 그래도 좀 얘기하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매력 있어요.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이 저한테 명시적으로 제3지대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하, 진짜로? 와야 된다고 봐요. 와야 된다고? 뻘짓 그만하고 그렇게 딱 제3지대 오면 별의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봐요. 별이 클지 작은지는 모른다고 봐요. 와우! 이야, 진실로. 하셨는데. 진실로 별의 순간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별의 순간까지 저한테 얘기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도 당연히 뭐 yes or no 이렇게 뭐 하지 않았고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히 듣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태섭 의원하고 진중권 작가님하고 그렇죠. 같이 이제 대담 같은 것도 했었는데 그때 아예 금태섭 의원도 저한테 명시적으로 제안을 했었어요. 제3당 오시라고. 그렇구나.
근데 그래서 제가 싫다 그랬죠. 바로 금태섭 의원에게 이런 지하에 왜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예. 진짜 2달 전까지 국민의힘의 당대표 당대표 하겠다라고 그렇게 네. 난리를 치다가 그러네. 갑자기 또 얍삽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로 이렇게 또, 현란하게 가버리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렇군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준석 전 대표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지 않으면 뭐 어떤 움직임을 계획하고 있을까? 천하용인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좀 시나리오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해요. 굉장히 많은 다양하기 시나리오가 있어요 때문에 지금. 뭐 저희도 답답하니까 뭐 맨날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고민 실제로 전략도 많이 하시는구나. 세우고 하죠. 네. 그렇구나. 근데 그거를 뭐 미리 노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전략은 있긴 있다. 전략은 뭐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그 주머니가 있다. 비단 주머니까지는 아니고요. 그거 다 열지 않았어요? 비닐 주머니 정도. 비닐 주머니. 봉다리로. 알겠습니다. 천하람 국민의 순천갑 당협위원장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 세 번째로 가볼까요? 세 번째, 내가 당 대표였다면. 이거는 야. 좀 아픈 어떤 주제일 수가 있어요. 네. 내가 만약 당대표였다, 현재 당대표였다면 너무 슬프네요. 너무 슬퍼요. 근데 슬프기도 하고 머리가 엄청 아팠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현재 보면은. 상황에서? 네. 최고위원들이 뭐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사고를 그러니까요. 치니까. 지금 어제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가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고 내일 다시 회의를 열겠다 했는데 네. 천하람 위원장께서 당 대표였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처리했을까요? 일단은 징계까지 끌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야. 징계까지는 왜냐하면은 이런 거는 처음에 이제 헛소리가 나왔을 때, 네. 헛소리. 헛소리가 나왔을 때 이런 거는 재빠르게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폭격을 해야 됩니다. 폭격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 대표가 바로 이거는 헛소리다라고 아주 세게 규탄을 하고 당내의 주류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전부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퍼부어야 돼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오든 SNS에 글을 쓰든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좀 죄송하다 하고 뭐 사퇴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정말 몸을 낮추는 하면은 징계까지 안 가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초반에 그거를 못 한 거예요, 사실. 그럼 김기현 대표 잘못입니까? 네. 썸네일 나왔습니다. 작가님들, 아니 오늘 PD님들. 굉장히 많아요. 오늘 나오는 퇴근 굉장히 준비하고 많은데 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초반 대응이 부실했어요. 그리고 너무 미온적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최고위원이 징계가 되면 지금 이제 최고위원 공석이 두 자리가 돼갖고 이게 현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난장판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만약에 징계 1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최고위원을 새로 뽑을 수도 없어요. 임기가 2년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난장판 보궐이 되는 안 거예요. 됩니까? 그러니까 보궐을 하려면 2년 이상을 때려야 이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못 돌아오는 거니까 이게 보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1년이면. 네, 이게 되게 이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뽑을 수 있게 두 분이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맞아요. 나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사실은 그거를 아주 빠르게 초장에 사퇴를 시킬 거면 빨리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은 간을 너무 봤어요. 그리고 지금 사퇴를 시키면은 나중에 공천 주려고 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좀 이렇게 협상하는 거 아니냐, 딜 치는 거 아니냐, 딜 치는 거 너무 좀 약간 거래하려고 정치적 거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타이밍을 너무 많이 놓쳤어요. 요 상황을 우리 천하람 위원장께서는 김기현 대표 탓이다 판단하셨는데 우리 안철수 의원의 판단도 굉장히 궁금해요. 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딱 피곤하신 것 같아요, 늘. 누가 반가운진 주어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전당대회 끝나고 굉장히 분위기가 업됐을 때 그거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당의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분위기를 잡는 것도 당대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이러면 사달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분위기 잡으려면 늦었다. 그래서 내가 당대표가 됐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런 생각 듭니다. 안철수 후보님은 성대모사에서도 약간 하나만 말씀 많이 하시네요. 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안철수 후보님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그거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좀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안철수 의원이 드디어 정신이 됐다. 저도 그런 느낌을 가지셨어요. 그거를 사실은 왕 고맙수당. 고맙슌바. 자, 이 와중에 우리 안철수 의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 이준석 대표는 저희 방송에 나가죠. 뭐 이게 공천 분담금 못 받을 거다. 부산 보낼 거다. 이렇게 예상을 살짝 하던데. 지금 안철수 의원께서 하루에
분당 행사를 막 3탕씩 뛰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행사를. 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이제 쉽지 않다는 걸 아시는 거죠.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건데 뭐 지켜봐야죠. 뭐. 김문혜 전 수석이 원래 자신 지역구로 돌아오려고 할까요? 그거는 근데 생각보다 그거는 명분이 저는 좀 쉽진 않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분당갑 정도 되면은 꼭 김은혜 수석 말고도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막 올라고 하면은 뭐 안철수 후보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바람이 분당 막 이런 거 하실 텐데 직접 해주세요, 안철수 의원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먼저. 네, 예, 잘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분당갑 행사에서 갑자기 부산갈매기 이런 거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유 안 의원님 왜 이러시나. 분당갈매기도 아니고. 아유, 그러니까요. 제가 야, 정체성 이거는 혼란이 약간 있지 않나. 혹시 부산 준비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괜히 이게 말 나올 수 있는 선도. 이게 보좌관도 잘못했네 이런 거는. 야,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태용호 의원, 김재원 의원 이제 그 징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원권 정지 1년입니까? 내일 결과 나올 것 같은데. 할 거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 거면.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 사람들 제가 할 수만 있다면은 다 잘라버리고 싶습니다만 정말 당에 엄청난 해를 끼치고 뭐 호남 제주는 거의 무슨 진짜 초토화 시켜놓고 수도권 민심도 진짜 엉망으로 만드는 분들이라서 당에 끼친 해악은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분들을 우리가 징계를 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치인의 발언을 가지고 징계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악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김재원, 태용호 의원의 발언에 하나도 공감하지 않고 굉장히 반대하지만은 원래 자유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에 안 드는 행태를 할 수 있는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발언을 가지고 우리가 징계하는 이런 어떤 선례들은 되게 좋지 않은데 어찌 됐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장에 이거를 잘 뭐 해결을 못했고 김기현 때문이다. 아니 뭐 이제 근데 이제 이걸로 썸네일 하려고. 아까 그러셨죠. 김기현 대표 때문이다. 그 와중에 이제는 징계밖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게 된 거예요. 태용호 의원은 거기다가 김기현 대표 막 들이받고 내가 뭐 정광훈 목사한테 가서 그랬냐. 그 전에 또 말로 인한 전례가 있었고, 네, 맞아요. 양도구용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어떻게 보면 흘러온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징계를 뭐 1년 미만으로 해가지고 총선 출마할 수 있게 해주면은 이거는 또 봐주기 논란이 나오니까 지금 이도저도 못하고 1년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온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 가운데 태용호 의원이 너무 뻣뻣하다. 그리고 이제 사퇴의 압박을 받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태용호 의원이 뭔가를 갖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태용호 의원 뭔가 갖고 있을 것이다. 녹취록 있을 것이다. 이런 추론도 하는데 우리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추리하시는 천하람 위원장의 생각은 태용호 의원은 현재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녹취록이?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그래요? 할 수가 있을까? 뭔가 갖고 있을 것이다. 뭔가 좀 저도 좀 약간 짚히는 게 있어요. 짚히는 거는 없는데 태도를 봤을 때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은 법정 투쟁뿐만 아니라 이게 태용호 의원이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에도 났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무슨 월화수목 금금금을 해가지고 일요일에도 맨날 막 일 열심히 하시고 그 에너지를 정부 여당을 상대로 진짜로 비판과 투쟁으로 한다면 이거 진짜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고민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징계하면 가처분 신청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하실 거. 가처분 신청 무조건 한다. 그래요. 양쪽 다. 양쪽 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거기는 요즘 약간 전략을 보니까 사과를 했잖아요 또. 그리고 약간 낮춰가지고 좀 피해자 느낌으로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전략으로 채택했다고 좀 당내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 더. 우리 김남국 의원 한번 물어볼까요? 자, 김남국 의원이 요즘 굉장히 뉴스에 화제가 되고 있고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가리는 뉴스를 지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방송도 많이 같이 하셨는데. 일단은 그 정도 거액을 굴리면서 의정 활동을 해낸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모 이런 게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데 가 계셨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김남국의 이모. 그러니까 이모 이제야 이해된다. 왜냐하면은 김남국 의원님도 우리가 한동훈 장관 그렇죠. 질의를 했을 때 왜냐하면은 지금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동훈 청문회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인간적으로 이해가 된다. 인간적으로 좀 이제야 이모 논란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뭔지 까먹었었다가 지금 다시 기억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본질적인 거는 몇 가지 쭉 재미없는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이제 하면은 네. 초반 진화를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코인 지갑도 막 공개되고 막 하고 있는데 네. 차라리 본인이 먼저 그 사고판 내역이라든지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공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가고 있고 예. 지금 이게 막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과연 그냥 김남국 의원의 개인 재산인 거냐 이게 뭔가 좀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자금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막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역시나 초기 대응을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다 이거는 그렇게 보입니다. 변호사로서 보시기에도 잘못하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가난 코스프레 이런 거 내로남불 이런 거 차치하고 나서도 네. 김남국 의원이 보니까 그 무슨 그 이해 충돌 이런 거 막 법안도 내고 그랬더라고요. 예. 근데 본인이 그런 거 법안도 내놓고 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코인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를 제대로 대중들에게 오픈도 안 하고 거기에 표결에 참여한다? 좀 구린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오픈을 했으면은 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준석 대표처럼 나 선거 한 두세 번 치를 정도 자금 말을 그리고 그 이준석 대표랑 이렇게 비교하는 게 되게 저는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픈 일이다. 그래요? 이준석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해 상충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인데 자꾸 이준석 대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막 너무 돌려가는 거 아니야? 지금 당 대표인데 아니 세 번씩이나 어렵게 도전한 거를 갖다가 헤어질 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손잡이 아무튼 몇 공격하는 오늘 등을 칼에 꽂은 아니 것 한 번 같아요. 생각하니까 굉장히 오늘이 돌려. 그날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이해 충돌을 할 수가 없다. 또 이게 그 블록체인 기술이고 또 그 가상화폐니까 네. 또 컴퓨터 PC 하면 또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안철수 의원께서는 이 김남국 의원의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안 의원님? 공직자면 책임을 다해야죠. 저처럼 기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잘한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출근하기 싫어하는 계절, 사계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천하람 순천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수경님은 오늘 너무너무 재밌다. 천하람 위원장의 말재주가 어마어마하다고. 지금 하셨구나. 아까 하셨던 분들이 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근데 저는 되게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약간 인생 열전 같은 건데. 저는 뭐 지금 정치 지금 거의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됩니까? 여쭤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나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 내일 취임 1주년이시니까 또 아니 바쁘실 제가 텐데. 그 취임 1주년인데 예. 천하람 변호사 보기에 참 잘하지 않았습니까? 저 몇 점 정도 줄 수 있어요? 아니 100점 줘. 묻지도 않을게요. 자, 어려운 질문이 갑자기 막판에 들어오는데. 다 보고 있어요. 용산이 네. 주목하고 있는 방송. 네. 그렇죠. 일단 방송. 이상민이 하는 건 용산에서 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본다고 봐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한 감사합니다. 50점. 50점. 네. F. 그러니까 F라고 하면은 좀 그런데. 50점. 아까 저기 누굽니까? 김병민 의원은 A0. A0요? A 줬어요. A. 장경태 의원은 25점. 민주당 최고위원 25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사이쯤에 어떻게 보면 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솔직히 깡코 말해가지고 당선되실 때에 비해서 지지율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좀 아쉽거든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면은 지지율을 올려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그러면은 저도 뭐 무조건 윤석열 올라가죠. 1년 50점. 억울하면 지지율을 올려라. 썸네일 나왔어요.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불경스러워 보이네요, 진짜. 와, 아니에요, 너무 불경스러워 보인다. 굉장히 공손하게. 근데 이제 제가 아쉬운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뭐 3대 개혁 과제도 하고 뭐 외교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나라가 잘 되고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뭐 당연히 저는 뭐 의도 자체는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셨는데 너무 구태랑 빠르게 손을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하시는 것도 보면은 너무 옛날 정치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상징되는 어떤 새로운 정치를 굳이 따지자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자산이 확 꺾인 게 언제냐면은 이준석 대신에 장제원 의원 손을 잡은 때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정치 신인의 새로운 어떤 정치를 바라고 윤석열 대통령 많이 뽑았는데
장재원,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이런 어떻게 보면 그냥 올드 보이들과 이렇게 궤를 같이 하고 공정과 상식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켜지고 막 그러니까 외교나 경제 이런 걸 막 아주 잘하실 거라는 거는 아니었더라도 그런 걸 기대했었는데 또 낙하산 논란 이런 것도 계속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거를 100% 충족시키려면은 조금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윤핵관들 장제원과 헤어질 결심을 하셔라. 맞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판 승부, 한판 열전 연장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지금 처음 접속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집중도가 몰입도가 상당하다. 그래서 릴리스 아트 클럽님이 천하람 편 레전드 편 될 것 같다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장성철 편에도 레전드 될 것 같다 했는데 36만 가거든요. 엄청났습니다. 우리 천하람 위원장 몇만 갈지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3만만 가도 만족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한판 승부 구독과 좋아 요청. 한판 승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잘했어요. 액션. 네. 한판 승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변호사님께서 잘했어요. 변호사님께서 네. 모르실 테지만 인도네시아어를 할 줄 아세요. 인도네시아어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그건 이제 요즘 싸야 써낭 버르카날란 등한 빠빡. 이야 대단합니다. 검증이 안 되니까 뭐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판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인 천하람의 공식 질문 나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잘 나가다 무한도전. 잘 나가다 무한도전. 잘 나가다 무한도전. 잘 나가다가 좋게 얘기해서 무한도전이고 안 좋게 얘기하면 좀 무모한도전 같은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와이프 입장에서 속이 터질 만한 일이지만은 근데 저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인생이 되게 행복한 건 저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인 욕심이랑 그래도 공동체의 공익이 좀 잘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저는 제가 관종이기 때문에 그때 잘 나가다가 무한도전을 합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런 것들이 그래도 좀 우리 사회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다. 순천에 가서 출마하는 거나 뭐 마이너스 1선인데 당대표 나가겠다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잘 나가다가 무한도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뭐 만족합니다. 정치인 천하람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가끔 가서 성공도 좀 해야 되는데 순천에서 계속해서 우리 천하람 위원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오늘 천하람 편 어떻게? 제가 구면인데요. 사실은. 근데 성장형 정치인이다. 전당대회 때보다 말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는 막 중압감이 있어. 그래가지고 앞으로의 미래가 좀 기대가 되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스터 업된 천하람 버전을 이제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말고 다른 것도 좀 연습 좀 해줘요 이제. 하이고 이런 거, 어이고 이런 거. 우리 불량주부님이 무모한 도전 응원한다. 행복한 거북이님 멋진 무한도전 하면서 또 방송 함께해 주셨어요. 또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또 본방송 라디오에서 자주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판 열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새로운 또 게스트 깜짝 게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판 승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